서울 지하철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측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오늘 새벽 본모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어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5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하고 근처 건물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사용하던 PC에서 각종 보고 문건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면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출근길 가장 붐비는 역 중 한 곳이죠. 신도림역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입니다. 자,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출근길 지하철 이용객과 환승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점차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지하철은 1시간 전쯤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이틀간 밤샘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전사고 우려와 출근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상황을 대비해서 퇴직자와 내근 직원까지 동원해 혼잡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평소와 똑같이 운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하면 전동차 운행이 평소 60% 수준에 머무는 만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측은 임금 피크제 문제 해결과 고용 보장 조항 삭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막판까지도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아침 최강 세밋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길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꽁꽁 싸맸는데 많이 춥죠? 네, 오늘 아침 찾아온 올겨울 최강 세밋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로 꺼내 골라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6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옷을 정말 4겹, 5겹까지 꺼내 입었는데도 절로 몸이 움츠러들고요. 찬바람에 손과 볼이 다 꽁꽁 얼어붙는 느낌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비공식 기록으로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19.6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13.5도, 철원 영하 12.3도, 인천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대전 영하 3도로 어제보다 8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오겠고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새해 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나 유치원법 등 주목받던 민생 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또다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법안 심사가 진통을 거듭하자 결국 오열했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곧 결론을 낼 거라던 회의는 줄다리기만 거듭했습니다. 8가지 쟁점 가운데 6개 부분은 합의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 강화와 양벌 규정 2가지 쟁점을 놓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10억으로 할 것이냐, 10억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이냐. 의견을 골고루 좀 수용해보자. 공개토론 다시 한번 하자.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걸 의견 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또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결국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전에 한 번 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합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뭘 돈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유치원법 단판을 짓기 위한 회의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가동을 시사했던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야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를 하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습니다. 교육비의 사적 유용이 적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룰 운영위원회 소집 등 여야의 득실 계산이 다른 사안들이 한꺼번에 엮이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꼬인 연말 전국의 씁쓸한 풍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본회의에 앞서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들이 연동돼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각 당의 입장을 다시 취합해 김용균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 단판을 지을 계획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무렵 서울 강남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 속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시민들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화염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치솟는 불길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띠는 매캐한 냄새를 내며 강남 일대 하늘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지상 4층, 지하 3층짜리 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후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 같은 건축 자재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화염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대여서 작업자 31명 가운데 22명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작업자도 모두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9명이 남아서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과 동시에 전원 대피하였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지만 강한 화염 탓에 인근 아파트 외벽도 검게 걸렸습니다. 또 전신주도 타 인근 건물이 한동안 정전이 되기도 해 주민들이 추위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센 불길에 공사장 구조물도 휘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임시 안전조치를 한 뒤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도 불이 나 거센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또 어젯밤 경기도 분당에서는 상수도 배관이 터져서 밤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활용 창고와 컨테이너 한 동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폐비닐과 회로 기판이 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용 시설에 쌓아둔 폐비닐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창고와 컨테이너, 지게차 등이 모두 불타면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하철역 부근 차도를 따라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분당의 미검역 부근 차도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졌습니다. 한쪽 차선이 통제됐고 주변 정자동 일부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분당구청 측은 상수도 배관의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야간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예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29살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러시아 국적의 동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멈추고 닷새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백악관도 해임 논란이 일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자리가 100% 안정하다면서 투자 심리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아마존 등 소비 관련주가 급등했고 또 국제유가가 8% 넘게 올랐다는 소식에 에너지주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결국 다우와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4에서 5% 넘게 올랐는데요. 다우지수의 경우 1000포인트 이상 올라서 4.98%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4.96%, 특히 나스닥 지수는 아마존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5.84%, 거의 6% 가까이 폭등 마감했습니다. 물론 최근 석 달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0% 넘게 급락한 것도 저가 매수세가 몰린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은 백악관이 금융시장 달래기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최근 해임설이 돌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선 100% 자리가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고 교체설이 돌고 있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거취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월가를 안심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지금이 미국 기업을 살 기회라면서 투자를 독려했죠.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에 파월 의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까지 겹쳐서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트럼프 정부가 한 목소리로 증시 살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 수익성 악화에 있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불안한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수사 공정성 논란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창성동 서울정부청사 별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두 곳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두 장소로 동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생산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공무나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이라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 만큼 수사에 필요한 목록 가운데 일부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외부인 창성동 별관에 자리 잡고 있고 반부패 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여민관에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으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들을 사찰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영호 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첩보 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발된 인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모두 4명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생산된 첩보 내용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김 수사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공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 산하기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리스트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직접 환경부에 작성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인데 김 수사관 측은 대면 보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이름 옆에 사표 제출 예정이라거나 반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자기 쪽 사람들을 찔러넣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동원해서 일자리 만들기용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일 아니면 적어도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해당 문건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해당 문건 작성을 환경부 측에 요청한 뒤 직접 찾아가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제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 옆에는 일련번으로 보이는 숫자 3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원의 직무를 벗어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자료를 보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도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수사관이 세종시에서 해당 문건을 촬영해 이전 특감반장이 볼 수 있는 텔레그램에 올렸고 서울에 올라와 직접 대면 보고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중심이 돼 공공기관 전체 임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살피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이처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지인의 뇌물 사건에 개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습니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적폐청산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김 부의장은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과 함께 입장합니다. 경제 활력을 강조하는 배경 앞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 혁신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이 만든 기술을 응용해서 파는 추격형 경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금 요즘 침체, 부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려들도 있는데 김광두 부의장은 내년 산업 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도 일부 있고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은 적폐청산은 필요하지만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서 기업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점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건의한 것이라고 SNS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에 관여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몇 차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김 부의장은 마지막 회의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지 않겠냐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의를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의장의 거취에 대해 사표 수리든 반려든 내년 초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교체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오른 97.2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준값 100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적인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때 2007년도 5월 17일 날 사장님한테 신고식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감회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관서 신장철의 이명은 경인선 남북간 화물열차 첫 운행 승무를 신고합니다. 첫 연애 안전. 이런 화물열차를 갖다가 첫 운행하는 그의 막중한 임무를 띄웠습니다. 근데 제 앞으로의 바람이라 하면은 남측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열차로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운행소를 빼요.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열차 운행을 더 해가지고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 더 가볼까 했는데 또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게 되니까는 어저께 밤잠을 설치고 오늘 부지런히 나왔죠. 이제 남북철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그것이 저희 소망이죠. 네,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경안서 한기웅입니다. 내가 아끼던 이 기관차가 수십 초 안에 이 파괴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됐을 때 눈물이 났죠. 최후의 열차를 운행했으니까 이번에 개통식에는 그것도 최저를 또 운행하는 분이 내 정말 다른 심리 감회가 깊고 정말 감개무량하고 알병학다 철도 그 대통령이 미끄럼이 되는 통일이 빨리 또 이룰까는 그 기회가 오지 않나. 작년에 평화 통일이 돼가지고 평양 시민이 서울도 자유롭게 또 서울 시민이 평양으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북측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착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UN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UN 산하위원회인데 정부가 특별히 초청한 겁니다. 대북 제재에 막혀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차근차근 남북 철도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문제가 국제사회 문제이라는 점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UN 관계자를 초청한 것으로. 착공까지 남은 과정은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 설계 등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과 현대화 수준과 노선, 사업 방식을 협의하는데 이에 따라 소요 비용도 달라집니다. 실제 공사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 남쪽으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2,950억 원 정도지만 대북 제재 저촉 논란이 일 수 있어 집행은 불투명한 상황. 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의 경우 UN 대북제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열쇠를 쥔 건 미국입니다. 사업의 본격적 추진은 UN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되겠지만 결국 미국이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맞춰 이를 허용할 것으로 봅니다. 착공식은 마쳤지만 이곳 도라산역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북미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철도 협력 속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져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진 뒤 실종됐던 한국인 관광객 2명 가운데 68살 성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태국 민관 합동 수색팀이 현지 시각 어젯밤 10시 40분쯤 사고 현장에서 하류 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성 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은 확인을 했고요. 가족이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발, 신용카드, 이름, 그다음에 외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인했고 현지 경찰에서 가족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경찰은 성 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76살 A씨를 찾기 위해 태국 민관 합동 수색팀은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대 인력 1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 함정과 크레인, 서치라이트 등 장비를 대거 동원해 수상과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냥 풀려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대로를 달리는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가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지만 손 씨는 그대로 뺑소니 쳤습니다. 손 씨는 사고를 낸 뒤 이곳 교차로까지 150m를 달아나다 뒤따라온 시민과 택시에 막혀 검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더니 0.206%가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0.1%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손 씨는 지난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음주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걸 감안을 해서 부속 영장을 신청해서 지난 3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법이 처음 시행되고 올라간 그 형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무면허의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까지. 하지만 사고 직후 긴급 체포됐던 손 씨는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원인의 윤곽은 잡힌 상태여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범위와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사고 펜션에 LP가스를 공급해온 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펜션 가스 보일러를 점검할 의무가 있는 가스 공급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8일 만입니다. 거래 장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압수했습니다. 근데 분석해봐야 됩니다. 압수수색은 가스 공급 업체와 가스 안전공사 영동지사, 보일러 설치 업체, 건축업자 집 등 4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일러 공사 관련 서류와 보일러 점검 기록, LP가스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원인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의자를 가리는 등 죄의 경중과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2, 3일 안에 일부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7명에서 9명 정도가 거론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보일러 부실 시공과 점검 관리 소홀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펜션 보일러를 정밀 감정한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노조원 5명 가운데 법원이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안면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새해를 맞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웹하드 업계 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단속을 벌여서 등록 취소 등 불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불법 수익 추징 등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화력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화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 외주화는 화력발전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정비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입찰 때마다 경쟁이 벌어지고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울원전 5, 6호기입니다. 최근 6개월 사이 발전소에서 계측 제어 설비를 정비하는 외주업체 직원 18명이 그만뒀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3년마다 새로 외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경쟁 업체에서 인력을 빼간 겁니다.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스카우트 제의로 한두 명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겁니다. 발전소에 근무한 정비 기술자를 보유하면 입찰에서 가점을 주다 보니 업체마다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입찰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찾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급 고급 인력들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정보를 더 가진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정보에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직 사태 이후 대체 인력 18명이 투입됐지만 7명은 정비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 정비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울 6호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계획 예방 정비 기간으로 발전을 멈추고 파견 인력까지 받아 집중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중요 설비는 한수원이 직접 정비를 수행하고 외주업체에서 수행한 설비는 한수원 감독이 정비 결과를 확인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력 빼가기로 벌어지는 업무 공백 사태는 한울 원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한빛 1호기 집중 정비 때도 직원 20여 명이 대거 이직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정비업체를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경쟁체제.
하지만 업체들은 인력 빼가기 경쟁을 벌이고 정비사들은 실직을 우려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이직을 위한 눈치 경쟁을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경영계는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약정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년 동안 적용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기업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이 최대 20%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15% 내지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법정 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 주휴 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입니다. 또 약정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이를 지급하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대 243시간으로 급여를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는 날에 주는 수당으로 보통 법정 주휴수당은 일요일, 약정 주휴수당은 토요일에 적용됩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9조 원가량의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계도 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결심 공판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드루킹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에 내려집니다. 육군 최전방 부대가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의 철조망을 잘라서 만든 기념품을 정치권에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해당 부대가 철거 GP 잔해물을 보존하라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부대를 방문한 국회의원 등에게 준 것이 확인돼 문제 행위를 즉시 중단시켰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밤새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공사 측은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오늘 새벽 본모스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어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5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국구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기 정상회담을 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Meeting with them May, early June.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됐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 앞서 팽하게 줄다리기 한 지점이었습니다.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America first.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5%의 관세를 여기에 중국도 똑같이 미국산 제품 25%의 관세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에 25% 추가 관세로 10%의 맞불 관세 부과를 관세 전쟁을 넘어 세계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2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곳곳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드디어 시뻘건 용암이 솟구칩니다. Oh my God, guys.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시 전체가 도로가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규모 7.0의 충격이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높은 장벽 곳곳에서 폭발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4,000km를 헤쳐온 난민들. 하지만 그렇게 찾은 미국 국경 출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지가 계획적으로 살해됐다는 증거를 갖고 15인조 암살팀이 이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의 살해 배후로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として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に対して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국가주석 3번이 아닌 급지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새로 넣은 헌법 개정안은 시주석 1인 체제의 절대 권력을 향한 99.79%의 압도적 몰표입니다.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 Brexit means Brexit. Brexit means Brexit. Brexit means Brexit.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2019년 3월 30일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Leaving with no deal. 브렉시트 이행과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적인 폭력 시위로 확산되는 노란조끼 운동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태국 동굴에서 실종돼 무려 열흘 만에 발견된 축구 코치와 소년들. 프로농구 절대 1강 현대모비스가 LG의 대승을 거두고 최단 기간 23승을 기록했습니다. 여자농구 최강 우리은행도 연승을 5게임으로 누렸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주전 가드 양동근과 이대성이 빠진 현대모비스는 LG의 만만찮은 반격에 전반을 40대 38, 2점 차 우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문태종, 이종현, 나그나가 잇따라 터졌고 3쿼터 종료와 함께 격차는 14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4쿼터에도 별다른 위기 없이 공격을 이어간 모비스는 여유롭게 승리했습니다. 가드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용된 단신 외국인 선수 쇼터는 24득점, 리바운드 10개로 활약했고 대들보 라그나도 29점, 리바운드 11개로 골밑을 장악했습니다.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한 모비스는 23승으로 3라운드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2위 그룹과 격차도 무려 7게임 반으로 벌렸습니다. 좀 이렇게 3라운드까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출전 시간이 길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WKBL 선두를 질주하는 우리은행도 KB하나은행의 대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마더니 이명희가 23득점으로 활약하며 78대 51로 이겼습니다. 우리은행은 2위와의 격차를 3게임 반으로 벌린 반면 KB하나은행은 상대 전적 18연패 수모를 당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철원,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0.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의 기온도 영하 13.5도, 서울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남부 지역도 대구가 영하 2.5도, 광주 영하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파 속에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도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에 최고 30cm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해안 지역에 2에서 7cm, 호남 내륙과 충남 해안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6도에 그치겠고요. 청주 영하 4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전주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 한파는 새해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